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초등학교 앞 아이들. 틈 사이로 잠입하던 수상한 남성을 덮친 건 다름 아닌 한국에서 온 진돗개였습니다. 그 개는 마치 군견처럼 움직였고 놀랍게도 현장을 지휘하던 경찰관조차 이 개가 없었으면 참사가 났을 겁니다라며 경악했죠. 하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 진돗개는 야생 짐승이라며 동네 사람들에게 쫓겨날 뻔했던 존재였습니다. 대체 그 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지금 한국 진돗개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 걸까요? 시작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클레어 밸런타인입니다. 보스턴 시립병원에서 아동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폐와 정서장애 아동을 전문으로 상담하죠. 32살 싱글맘입니다. 감정보다는 데이터를 믿는 성격이에요. 통계와 분석이 사람의 직감보다 정확하다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14살 때 완전히 바뀌었어요.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던 아버지가 이라크 전쟁 후 PTSD로 자살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감정을 불신했습니다. 감정은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고 굳게 믿었죠. 28살에 한국계 미국인 준과 결혼했어요. 그는 원칙주의자였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딸 소피아가 3살 때 자폐 성향이 발견됐고 양육 방식의 차이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준은 한국식 교육과 훈육을 중시했고 저는 그것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느꼈어요. 결국 이혼했고 그 이후 한국 문화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품게 됐습니다. 소피아는 이제 6살입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지만 그림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흥미롭게도 소피아의 그림에는 늘 큰 하얀 개가 등장했어요. 전문가로서 동물 매개 치료가 자폐 아동에게 효과적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개를 키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건 너무 감정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작년 봄 한국 전주에서 열린 아시아 아동심리학 컨퍼런스에 참석했어요. 참석자들 중 한 한국 교수가 전쟁 트라우마와 동물 매개 치료에 관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 이후 군인들의 PTSD를 진돗개가 어떻게 도왔는지 설명했어요. 그 이야기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지역 유기견 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눈처럼 하얀 털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개 한 마리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제 영혼을 꿰뚫어보는 것 같았어요. 이 개는 무백이라는 진돗개입니다. 용맹한 무와 순백의 백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죠. 보호소 직원은 놀라운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 제53호입니다. 과거 한국 전쟁 당시엔 미군들도 그 용맹함에 감탄해 일부는 미국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북한군 매복을 미리 감지하고 부대를 구한 진돗개 이야기는 유명하죠. 이 견종은 한국인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충성, 용기, 희생 정신이요. 그 순간 소피아의 그림 속 개가 떠올랐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이었지만 본능이 저를 이끌었어요. 복잡한 서류 작업과 검역 절차를 거쳐 무백을 미국으로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우리 동네 전체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요. 무백이 보스턴에 도착한 날, 저는 긴장했습니다. 검역소에서 풀려난 무백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소피아를 보는 순간 무백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금방이라도 공격할 듯 긴장된 자세가 순식간에 부드러워졌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소피아에게 다가가 손을 하찼습니다. 소피아는 그 순간 미소 지었어요. 평소 무표정하던 아이였기에 그 모습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집 밖에서의 무백은 완전히 달랐어요. 첫 산책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사납게 짖었고 특히 후드티를 입은 남자들을 보면 광포하게 반응했어요. 이웃집 토끼장 근처에선 거의 통제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성인 남성인 제가 간신히 목줄을 붙잡을 정도로 힘이 셌죠. 일주일 후 첫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길 건너 이웃 마사 존슨이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며 찾아왔어요. 클레어, 당신 개가 내 조카를 향해 이빨을 드러냈어요.
9살 아이에게 무슨 짓이에요?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마사는 전혀 누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죠? 보통 개처럼 생기지도 않았는데. 한국에서 온 진돗개입니다. 매우 충직하고 영리한 견종이라고 들었어요. 마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요? 왜 야생동물처럼 굴죠? 여긴 문명사회예요. 통제 못하면 보호소로 보내야겠네요. 그날 밤 동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야생 짐승을 퇴출하자는 제목의 청원이었어요. 서명은 빠르게 늘어났고 댓글들은 더 가혹했습니다. 아시아 개들은 식용으로 키운다고 들었는데 위험한 거 아닌가요? 미국 개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도시에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외국 개들은 우리 문화에 적응 못해요. 그 댓글들이 무백만이 아니라 소피아와 저까지 겨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무백의 행동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소피아마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에서도 개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매일 밤 무백은 창밖을 응시하며 낮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무엇을 그리워하는 걸까요? 한국의 산?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 진돗개에 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진돗개는 5천년 한국 역사와 함께 해온 견종으로 단군 신화에서부터 등장한다고 합니다. 백두산 호랑이와 함께 사냥을 했으며 임진왜란 때는 왜군과 싸웠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엔 미군 부대에서도 활약했고 특히 DMZ 경계 근무에 투입됐다고 해요. 단 한 명의 주인을 평생 따르고 극도의 충성심과 보호 본능을 지닌 견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성이 미국 교회의 평화로운 동네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어느 밤 무백이 제 방문을 긁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와 달리 흥분한 상태였어요. 소피아의 방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무백은 소피아의 침대 밑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어요. 마치 누군가로부터 소피아를 지키려는 듯 경계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어요. 무백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보호소로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소피아를 위한 결정이었지만 솔직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백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뭔가를 지키려 한다는 것을 느꼈으니까요. 무백과의 생활이 한 달째로 접어들었을 때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저를 볼 때마다 얼굴을 찌푸리고 피했어요. 마사는 아예 공식적인 민원을 동물통제국에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클레어, 당신 개는 위험해요. 동네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요. 사실 무백은 실제로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계심이 극도로 강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위협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소피아였어요. 처음엔 무백에게 미소 지었던 소피아가 이제는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백이 흥분하면 귀를 막고 구석에 웅크리곤 했어요. 자폐 성향이 있는 소피아에게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큰 불안 요소였습니다. 딸을 위해 데려온 개가 오히려 딸을 불안하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소피아가 악몽에서 깨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백은 즉시 소피아의 방으로 달려갔지만 소피아는 무백을 보고 더 크게 울었어요. 저는 무백을 방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미안해, 무백아. 우리가 서로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 무백은 마치 이해한 듯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저를 바라보던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뭔가를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동물통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무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검사 결과에 따라 안락사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소피아의 치료사 엠 박사를 찾아갔어요. 엠 박사는 상황을 듣고 깊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클레어, 진돗개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합니다. 한국 정부도 민간 경비견으로 진돗개를 활용하고 있죠. 서울 올림픽 때는 경호용으로 투입됐고 한국 경찰 특공대에서도 사용한다고 들었어요. 무백이 공격적으로 보이는 건 어쩌면 실제 위험을 감지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위험이요? 우리 동네는 범죄율이 낮은 곳인데요. 엠 박사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위험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한국 진돗개는 미국 개들과는 다른 감각을 가졌을 수 있어요.
그날 밤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무백의 목걸이를 잡고 눈을 마주치며 말했어요. 무백아, 내가 뭘 지키려는 건지 보여줘.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한밤중에 무백이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절박한 소리였습니다. 지하실 창문 쪽을 향해 짖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검은 복면을 쓴 남자가 창문을 통해 침입하려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911에 즉시 전화했어요. 침입자가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무백은 계속해서 격렬하게 짖었고 놀란 남자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무백이 창문을 깨고 뛰어나가 남자의 다리를 물었어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 남자가 동네에서 발생한 연쇄 침입 사건의 범인이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마사의 집도 노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경찰관 브라운은 감탄했어요. 진돗개가 맞죠? 놀랍군요. 제 아버지가 한국전에서 함께 일했던 견종입니다. 북한군 매복을 감지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이 개가 없었다면 범인을 잡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밤 소피아는 악몽 없이 깊이 잠들었고 무백은 충실하게 소피아의 방 문 앞에서 경계를 섰어요. 무백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깨달았습니다. 무백은 위험한 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를 지키는 수호자였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소식이 동네 전체로 퍼졌습니다. 지역 신문에는 한국 진돗개 연쇄 침입범 검거의 결정적 역할이라는 헤드라인이 실렸어요. 경찰관 브라운이 무백의 활약상을 상세히 전했던 겁니다. 이 개는 특수부대 군견 수준의 훈련을 받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어요. 하루 만에 동네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길에서 만나는 이웃들이 이제는 미소로 인사했고 심지어 퇴역 군인들은 일부러 찾아와 무백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진돗개라고? 한국전에서 우리 부대를 구했던 그 개들 말이군. 우리 중대에도 한 마리가 있었지. 적군 매복을 미리 알아차려서 전 중대가 살았어. 한국인들은 그 개들을 국가보물로 여긴다고 들었네. 하지만 여전히 마사는 경계했습니다. 동물통제국에 제출한 민원을 철회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동네는 폭풍우에 휩싸였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세차게 내렸어요. 갑자기 무백이 현관문 쪽으로 뛰어가 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 절박함에 문을 열어줬어요. 밖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빗속을 통해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길 건너 마사의 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즉시 911에 전화했습니다. 길 건너 73번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무백은 제 말을 듣지 않고 빗속을 뚫고 마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놀랍게도 무백은 창문을 향해 몸을 날려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마사가 무백과 함께 현관문으로 나왔습니다. 마사는 연기를 마셔 기침을 하고 있었고 무백의 하얀 털은 그 흐름으로 검게 변해 있었어요. 소방서장은 현장을 살펴본 후 말했습니다. 개가 없었다면 연기 흡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개군요. 마사는 담요를 감싸고 무백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 무서운 녀석이 내 생명의 은인이었네요. 클레어, 정말 미안해요.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한국개가 이렇게 영리하고 용감할 줄 몰랐어요. 마사는 그날로 민원을 철회했고 오히려 동물통제국의 무백을 칭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무백을 하얀 수호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소피아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시 무백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됐고 무백을 그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무백이 망토를 두른 모습이었죠. 슈퍼히어로처럼요. 동네 노인회관에서는 무백의 이야기를 듣고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모여 무백을 보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내가 전쟁 중에 함께했던 진돗개가 생각나는구먼. 그 개는 우리 중대를 여러 번 구했지. 중공군 매복을 미리 알아차리고 말이야. 한국인들은 개도 군인처럼 충성스럽더군. 한 노병은 떨리는 손으로 무백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개들을 충견이라고 불렀어.
충성스러운 개라는 뜻이지. 실제로 그랬어. 주인이 죽으면 무덤 앞에서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개도 있었다고 해. 이런 충성심은 한국인들의 정신이기도 했지. 그들은 우리 미군들을 끝까지 지원했어. 우리가 한국을 떠난 후에도 그들은 최전선에서 싸웠고, 미국 노병들과 한국 진돗개의 만남. 이것은 단순한 개와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혈맹의 연결이었습니다. 무백이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두 나라의 역사적 유대를 상징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소피아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무백도 함께 가곤 했죠. 다른 아이들은 무백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하얀 수호자라고 부르며 등교길에 만나면 반가워했어요. 아이들은 무백에게 한국어로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법을 배웠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의 학교 교감 선생님 브라운은 처음에 개를 학교 근처에 데려오는 것에 난색을 표했지만 무백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무백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무백은 특별한 개죠. 한국의 천연 기념물이라고요? 5,000년 역사를 가진 견종이라니 놀랍습니다. 아이들에게 다른 문화와 책임감에 대해 가르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무백은 일주일에 한 번씩 소피아의 학급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소피아도 친구들에게 무백에 대해 이야기하며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역사 선생님은 한국 전쟁과 한미동맹에 대한 특별 수업을 진행했고 무백은 그 수업에 살아있는 교재가 되었습니다. 태권도가 한국에서 왔다고요? 진돗개는 왜 그렇게 충성스러운가요? 한국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용감한가요? 한 퇴역군인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었어. 여러분의 할아버지들이 그곳에서 싸웠고 한국인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아. 진돗개처럼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시간이 되어 평소처럼 소피아를 데리러 학교 앞에 갔습니다. 무백도 함께였죠. 갑자기 무백이 학교 담장 근처에서 경계 태세를 취했어요.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운동장 쪽을 주시했습니다. 무백이 주시하는 방향을 보니 운동장 한쪽에 후드티를 쓴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는 아이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즉시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때 무백이 담장을 뛰어넘어 그 남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마치 미사일처럼 정확했어요. 남자는 무백을 보자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무백은 번개처럼 남자의 다리를 물었고 남자는 넘어졌어요. 보안 요원과 교사들이 달려왔고 곧 경찰도 도착했습니다. 그 남자는 아동 성범죄 전과자로 가석방 중이었어요. 학교 근처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는데도 아이들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브라운 교감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끔찍한 일이 날 뻔했어요. 이 한국개가 없었다면. 지역 뉴스에서는 한국 진돗개, 학교 아이들을 구하다라는 헤드라인으로 사건을 보도했어요. 이제 무백의 이름은 지역을 넘어 주 전체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백을 학교 명예 지킴이로 위촉한 겁니다. 공식 배지까지 받았어요. 지역 방송국에서는 특별 인터뷰를 요청해왔습니다. 인터뷰 도중 경찰청장이 특별 게스트로 등장해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무백의 DNA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미국 경찰견 프로그램의 진돗개의 유전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견종의 직감과 충성심은 우리 경찰견 훈련 프로그램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소피아가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또렷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무백이는 천사예요. 하얀 털을 가진 한국의 천사. 모두가 놀랐습니다. 소피아가 이렇게 명확하게, 그것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무백은 소피아의 치료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우리는 곧 또 다른 시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무백이 우리 동네의 영웅이 된 지 2달쯤 지났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활기찬 무백이 갑자기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식욕도 떨어지고 짧은 산책에도 쉽게 지쳐했죠. 수의사 마틴은 무백을 검사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장판막 질환입니다. 무백의 나이를 생각하면 선천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치료할 수 있나요? 불안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약 1만 5천 달러 정도 예상됩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싱글맘으로서 저에게는 너무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마사가 서 있었습니다. 클레어, 무백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가 도울게요. 마사는 온라인 모금 페이지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무백을 위해서라면 동의했습니다. 무백을 구해주세요. 우리 마을의 하얀 수호자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 날 아침,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모금액이 이미 3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저녁이 되자 1만 달러에 도달했어요. 사람들은 돈만 기부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백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남겼어요. 무백이 우리 아이를 지켜줬어요. 이제 우리가 무백을 지킬 차례입니다. 진돗개의 충성심에 감동받았습니다. 빨리 나아요, 무백. 한국에서 온 하얀 영웅. 당신은 우리 동네의 수호천사입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도 소식을 듣고 대거 동참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체로 후원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진돗개 전문 수의사를 초청하겠다고 제안했어요. 무백은 한국의 자존심입니다. 우리의 문화유산인 진돗개가 미국에서 이렇게 영웅이 되었다니 자랑스럽습니다. 브라운 교감은 학교에서도 모금 활동을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자신들의 용돈을 기꺼이 내놓았고 학부모들도 동참했습니다. 지역신문은 일면에 무백은 우리 모두의 가족입니다라는 헤드라인을 실었어요. 놀랍게도 단 4일 만에 모금액은 1만 8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목표액을 초과한 거였어요. 한국 대사관에서는 무백의 소식을 듣고 특별 지원금을 보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국가유산입니다. 무백은 한국과 미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존재로 그의 건강을 위해 한국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무백의 수술 당일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동물병원 앞에 모였습니다. 한국 참전용사회에서도 대표단이 방문했어요. 소피아는 무백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무백아, 빨리 나아서 돌아와.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진돗개 전문 수의사까지 참여했어요. 의사는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했다고 했지만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피아가 물었어요. 엄마, 무백이는 왜 우리를 구해줬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무백이에게는 우리가 가족이니까. 진돗개는 가족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해. 한국 사람들도 그래. 문득 전 남편 준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언제나 가족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저는 그걸 냉정함으로 오해했었죠. 그래, 소피아. 한국 사람들은 가족과 책임을 개인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한국은 위기 때마다 하나로 뭉치는 나라야. 코로나 때도 그랬고 전쟁 때도 그랬어. 무백처럼 한국인들은 필요할 때 용감하게 나서는 민족이야. 무백이 입원한 지 2주 후 드디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의사 마틴은 회복이 놀랍도록 빠르다며 감탄했어요. 진돗개의 생명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미국 개들은 이런 수술 후 보통 한 달 이상 회복 기간이 필요한데 무백은 2주 만에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이건 의학적으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무백을 데리러 병원에 갔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병원 앞에는 수십 명의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무백이 돌아왔다. 한국의 영웅을 환영합니다. 그 같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브라운 교감, 마사, 경찰관 존슨, 그리고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모두 무백의 귀환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 있었어요. 심지어 인근 지역 참전용사 단체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 개는 우리에게 한국전의 형제애를 다시 일깨워 주었소. 한 노병이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피로 맺어진 동맹이요. 이 진돗개처럼 말이요. 우리가 한국을 위해 싸웠듯이 이 한국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싸웠소. 이게 바로 진정한 혈맹이요. 수의사 마틴이 무백을 데리고 나왔어요. 무백은 여전히 약간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예전처럼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무백은 사람들을 보자 꼬리를 흔들었어요. 아이들이 달려와 무백을 반겼습니다. 무백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우린 내가 보고 싶었어. 몇몇 아이들은 한국어로 배운 사랑해요, 무백이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한국계 아이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람들은 차를 타고 따라왔습니다. 우리 집 앞에는 무백의 집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마당에는 한국 음식과 미국 음식이 함께 차려져 있었습니다. 불고기, 김치, 비빔밥 같은 한국 요리가 바비큐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누군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나란히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한 한국계 할아버지가 다가와 말했어요. 진돗개는 우리 한국인의 혼입니다. 충성, 용기, 희생. 이것이 한국인의 정신이고 무백은 그것을 미국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소피아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 아이의 표정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소피아는 무백을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백아, 보고 싶었어. 사랑해. 소피아가 이렇게 또렷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모두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사가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클레어, 무백은 단순한 개가 아니에요. 그는 우리 동네에 특별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한국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게 해줬어요. 집안이 조용해진 후 소피아는 무백과 함께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무백에게 다가가 그를 안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이야, 무백아. 무백은 마치 이해한 듯 저를 바라보았고 부드럽게 제 얼굴을 하사주었어요. 아버지의 죽음 이후 단단해진 제 마음의 벽, 준과 이혼 후 더 깊어진 상처. 무백은 그 모든 것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 한국에서 온 하얀 진돗개는 제 마음을 다시 열게 해주었어요. 무백의 회복 이후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피아는 학교에서 더 활발하게 참여하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무백 덕분에 아이들이 소피아에게 먼저 다가오게 됐죠. 무백은 보스턴 경찰의 명예견으로 공식 등록됐습니다. 배지와 경찰 조끼도 받았어요. 이제는 경찰서 행사에도 초청되어 시민들에게 한국 진돗개의 우수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 군사 전문가들은 무백의 능력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경찰과 협력하여 진돗개의 경계 능력과 미국 shepherd의 장점을 결합한 특수 견종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무백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행사에 무백을 초청했어요. 그곳에서 무백은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소개됐고 대통령까지 무백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한국개가 미국 아이들을 구했다는 이야기는 우리 두 나라의 관계를 완벽하게 상징합니다. 한국전에서 미국이 한국을 도왔듯이 이제 한국의 진돗개가 미국을 돕고 있네요. 한국에서도 무백의 이야기가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미국을 감동시킨 한국의 개라는 제목으로 특집 다큐멘터리까지 제작됐어요. 한국관광공사는 무백을 한국관광 홍보대사로 임명했고 미국인들의 한국 여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인터뷰 중 기자가 물었어요. 무백의 어떤 점이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하세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진돗개의 충성심은 본능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무백은 단순히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믿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죠. 미국인들이 자유를 위해 싸우듯이 진돗개는 가족을 위해 싸웁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나요? 기자가 더 물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한국 문화가 감정을 억누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건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책임감이 더 크기 때문이었던 거죠. 한국은 위기 때마다 하나로 뭉치는 나라,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할 줄 아는 나라였어요. 세계 최빈국에서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그런 책임감의 나라였습니다. 가족, 이웃, 그리고 나를 지켜준 나라.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진돗개를 입양하고 싶다는 사람들,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사람들,
자폐 아동을 위한 동물 매개 치료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부모들까지. 심지어 할리우드에서는 무백의 이야기를 영화화하고 싶다는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준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무백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고 했어요. 그는 자신의 부모님이 계신 한국에서 진돗개에 관한 책을 찾아보냈다며 소피아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고 소피아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클레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느꼈겠지만 그건 내 방식으로 가족을 지키려던 거였어요. 무백처럼요. 한국에서는 가장이 항상 강해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그건 사랑이 없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문화적 차이가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이제는 그 차이를 이해하게 됐어요. 소피아의 7번째 생일,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 그리고 무백이 함께했죠. 놀랍게도 준도 참석했어요. 그는 한국에서 특별히 공수한 진돗개 인형과 한국 전통 의상을 소피아에게 선물했습니다. 소피아는 생일 케이크 앞에서 소원을 빌었어요. 무백이랑 영원히 함께 있게 해주세요. 소피아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무백이는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나겠지만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들은 영원할 거야. 무백이가 남긴 것? 미소 지었습니다. 용기, 충성심, 그리고 사랑. 무백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줬어. 피보다 더 진한 마음의 유대를. 그리고 두 문화가 만나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도. 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백은 한국의 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모두 담고 있죠. 그리고 그 가치가 이곳 미국에서도 인정받고 존중받게 된 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저는 예전처럼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정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백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어요. 그는 우리의 치유자였고 공동체의 연결고리였으며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다리였습니다. 무백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하얀 다리가 된 진돗개. 그는 두 나라의 사람들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진정한 충성심과 용기, 희생이 국경과 문화를 초월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준다는 것을. 오늘도 무백은 창밖을 응시하며 우리 가족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의 하얀 털은 햇빛에 반짝이고 그 눈빛은 5000년 한국 역사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온 하얀 진돗개 무백.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준 선물이었습니다. 한국전에서 미국이 한국을 지켰듯이 이제 한국의 진돗개가 미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혈맹의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